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정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어제 병화에 이어서 오늘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정화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화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간목, 을목, 병화 다음에 정화가 위치하게 되겠고, 정화라고 하는 것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화가 양화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음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하고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공부했던 양화가 되죠. 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강하고 열도 매우 뜨거운 그런 것을 양화라고 하고요. 음화는 양화에 비해서 빛이라든가 열이 좀 약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물상에 비유를 하게 되면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처럼 밝고 태양처럼 뜨겁지 않은 그런 불이라고 해서 그냥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병화 같은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등촉지화는 꼭 등촉이라고 해서 뭐 촛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뭐 모닥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작고 좀 소용하다 그럴까요? 병화는 좀 빛이 막 바깥으로 막 펼쳐지고 막 열기가 막 바깥으로 막 거세게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좀 낭만적이면서 은유적이면서 조금은 좀 부드러운 그런 불빛, 쉽게 말하면 달빛 같은 거 있죠. 달빛 내지는 별빛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밤에 어두울 때 켜는 가로등 같은 것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치가 이제 달빛 밑에서 연인이 사랑을 한다, 별빛 밑에서 사랑을 한다, 가로등 밑에서 연인이 사랑을 한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운치도 있고 낭만도 있죠. 이런 분위기가 바로 정화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벌건 대낮에 뜨거운 여름에 벤치에 앉아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 뭔가 조금 어색한, 물론 요즘 남자들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있고 없고, 날씨가 춥고 덥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애정 표현 뭐 거의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옛날은 그렇지 않았죠. 밤에 몰래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그런 또 낭만적인 어떤 사랑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밝고 뜨겁고 좀 맹렬한 그러한 화의 기운을 병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화는 그것보다는 부드럽고 약간 낭만적인 그러한 빛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촛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두울 때 촛불 하나 딱 켜놓으면 사람 마음이 숙연해지죠. 전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닥불도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밤에 이렇게 불 펴놓고 나면 참 이렇게 마음이 불타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죠. 거기다 이제 고구마 구워 먹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삼겹살 구워 먹고 하면 참 맛이 있습니다. 별빛, 가로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화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연적인 것에 상반되는 개념, 정화는 인위적이다,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불을 피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촛불을 피려고 하면 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닥불을 피려고 하면 뭐에 장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화 같은 경우는 혼자 스스로 자신의 불꽃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인성인 목이 있어줘야 된다. 목. 근데 이때 필요한 목은 간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을목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도 장작불에다, 숯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는 것이 경우에 따른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볏짚 같은 거라든가 뭐 깻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또 해 먹을 수가 있지만, 볏짚은 불이 오래 타질 못하죠. 그 다음에 뭐 왕겨 같은 거 태워도 그렇게 왕겨는 이렇게 좀 오래 가긴 합니다만, 장작처럼 그렇게 좀 뜨거운 열기를 내기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목으로서, 인성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월등히 좋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또 승목으로 봅니다. 승목, 물에 젖어 있는 나무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무로 말려 있는 젖어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 바싹 좀 말려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쓸 때는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젖은 풀을 아니면 습기를 머금고 있는 풀을 좀 말린 다음에 이렇게 태우게 되면 잘 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볏짚 같은 경우도 좀 잘 말린 다음에 태우거나 마른 갈대 같은 거 있죠. 갈대 같은 것도 물에 젖어 있으면 잘 타지 않지만 그러한 갈대들이 잘 말려져 있으면은 불 붙으면 금방 확 타죠. 근데 그 불길이 어떻게 됩니까? 셀 때는 막 타는 것 같지만 금방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불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을목을 쓰느냐 간목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기의 어떤 고조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물론 정화가 약할 때는 을목이든 간목이든 뭐 일단 태워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왕이면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이 있어서 또 너무 정화를 생조해 주는데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목다화식은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나무를 생조해 주긴 하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지죠. 전기불이 220V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1000V, 2000V가 들어오거나 작은 불에다가 큰 장작 같은 거 넣으면 불이 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불을 필 때 바람을 살살 부는 것이죠. 그 바람도 바람풍이라고 해서 그것도 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작은 불에다가 바람을 너무 세게 불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런 것도 목다화식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서 경금으로 목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아니라 벽갑인정이라고 해서 뭐예요? 간목을 쪼개서,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벽갑인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일간 정화가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월은 어떠한 계절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자축 북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자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북 쪽에 해당이 되고요. 이 해 쪽은 뭐냐면 북서쪽, 축쪽은 북동 쪽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정북쪽 같은 북쪽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해년 같은 때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정해년에서 들어오는 해수가 나한테 용신 내지는 희신이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냐면 북서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무자년이라고 하는데 그 자수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북 쪽으로 가면 좋겠죠. 이거는 이제 명리 쪽에서 이제 방향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참고해서 볼 수가 있겠고, 또 방향을 볼 때 뭐 대장군 방이네 뭐 삼살방이네 이제 이렇게 해서 띠별로 방향을 놓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삼살방이라든가 대장군 방은 새띠마다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삼재 같은 개념이에요. 삼재 같은 개념. 그래서 새띠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방향은 그해마다 좀 달라지게 되고요. 기문둔갑을 응용하게 되면 쉽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기문둔갑은 원래 풍수는 기문이 좀 유리하다, 지리를 볼 때, 땅의 방향을 볼 때는 이 기문둔갑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숨고 이런 거는 기문둔갑으로 보게 되면 계문 방향, 생문 방향 아니면 휴문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쓰게 되면 금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향은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서, 물론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기 명식 넣고 프로그램에서 계문 방향, 생문 방향, 휴문 방향이 어딘지 이 정도만 볼 수만 있어도 큰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이동 변동 같은 거 할 때, 특히 직장을 옮길 때, 이사를 할 때 같은 때, 아니면 지금 내가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단시점을 칠 때, 이런 경우에는 기문둔갑을 통해서 이제 보면
좋습니다. 이거 핸드폰으로도 김은동과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비용도 들어가게 돼서 그냥 저는 제 컴퓨터 가지고는 보는데 지금 핸드폰은 제가 핸드폰으로서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김은동과를 많이 보지도 않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방향을 볼 때는 해자축 방향이 다 북쪽 방향인데 해는 북서쪽, 자는 정북쪽, 축은 북동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계절이죠. 해월은 초동이라고 해서 초겨울, 자월은 중동이라고 하고요. 축월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엄동설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자월, 해월, 축월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수왕절, 오행으로는 수가 등령을 했기 때문에 등령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얻을 득자에다가 이거 월령할 때 그 령자를 쓰죠. 사령할 때 령. 그래서 등령하게 되면 내가 월령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얼령을 얻게 되면 그 오행이 굉장히 왕하죠.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운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인 거고, 목의 기운은 화처럼 치열하진 않지만 따뜻한 온기를 말하는 거고요.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수처럼 차갑진 않지만 뭐예요? 서늘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운들인데 수왕절은 뭐예요? 수가 왕하니까 그만큼 기운이 차갑죠. 그러니까 계절로 해작축 북방은 겨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은 토왕절이지만 그래도 해작축 전체가 수가 관장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수왕절이 되는 거고 수가 등령,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 그때 그죠? 수는 왕한데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일간은 왕할까요? 약할까요?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병화를 제가 설명드릴 때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되긴 하지만 일간은 약하고 정관이 왕하기 때문에 신약한데 관왕하다라고 해서 신약관왕한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일간이 양화인 병화에서 음화인 정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성이 아니라 이건 칠살평관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물이 많게 되면 금방 꺼집니다. 예를 들면 촛불이 켜져 있는데 비가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병화에 비해서 맹렬하고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도 아닌 칠살이 굉장히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어떤 것 살중신경한, 살이 중한데 신경,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를 뜻하죠. 살은 중한데 살중한데 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간이 약할 때는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거죠. 내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내 형제 자매도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나름대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 뭐 도와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친구라든가 형제 자매가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좀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자월은 수가 왕한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장화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는 뭐예요? 수극화. 수는 화를 극하게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수는 왕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약한, 내가 길을 가는데 10명, 20명의 일진 애들 만나서 삥을 뜯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워 터지고요, 돈 뜯기고요, 뭐 옷도 뺏기고 신발도 뺏기고 그런 거죠. 국가로 치면은 적군이 어마무시하게 밀려오는 것 같죠. 마치 조선조 때 일본 떼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일간이 약하게 되면 적군이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죠? 6.25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남한이 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북한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국제 정세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첫 내려오니까 전혀 방비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뭐 이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북진해서 올라가서 지금의 현 상태를 만들어지고 있겠죠. 자,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참 재밌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간 자체는 약하고 나를 공격하는 칠살 편관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성은 정화 입장에서 목이 되는 것이고요, 비견겁재는 정화 입장에서 같은 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좋게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거나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게 되면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거나 생주를 얻을 수가 있겠고, 천간으로는 가불목 같은 거 아니면 병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좋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인성이라든가 비겁이 아니라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다시 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개수가 이렇게 투출한다 그러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원령 자체의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월지에만 있는 것보다 이 개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그 수의 기운은 2배, 3배 그 이상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간 자체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게 되고, 촛불이 켜져 있는데 바로 칠살 개수가 화를 갖다가 없애버리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이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은 뭐예요?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은 뭘로 봅니까? 재물도 되고 인기도 되고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무조건 재성이라서 좋다라고 보면 안 되겠고요. 이 재성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관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관살이 많은데 재성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제살태과라고 하는 환경이 되죠. 제살태과가 아니라 제살태왕이 되죠. 제살태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일간은 약한데 재성하고 관살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살태왕인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는 식신상관을 보거나 다시 관살을 보거나 다시 재성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봐서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일단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 스스로가 빛을 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인인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목을 얻어서 칠살이 나를 바로 공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나를 생하게 해서 살인상생이 되는 구조, 살인상생이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에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간도 목도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사가 되겠죠. 더 좋은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만, 일단 자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전등화 같죠. 풍전등화가 뭐예요? 풍전등화, 그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죠. 예전에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때, 그렇죠, 소신에게는 12척의 배 있죠. 풍전등화 같은 조선 수군이다라고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그래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임진왜란을 수군이 많이 격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육지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 자월의 정화는 풍전등화인데, 이렇게 인성을 얻게 되면 뭐예요? 풍전등화가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볼 때도 이런 게 있죠. 촛불 켜놓으면 옆에다가 뭐 나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양도 있지만 바람이 불 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풍전등화가 아니라 그거는 바람막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월의 병화는 일단 인성 중에서도 편인 말고 정인인 간목이 있는 것이 있어서 살인상생하고요. 더해서 간목과 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아무리 칠살이 왕한 자월이라 하더라도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정화, 음화가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죠. 놓고 보게 되면 음화인 정화가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화 입장에서는 관성인데 정화도 자수도 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격이 될 것이고요. 편관격은 다른 말로 칠살격이다라고 봐도 동일한 그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가 왕하지만 일간 화는 약하기 때문에 살중신경하다,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한데 살이 너무 중하다, 그러니까 무겁다, 살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개념, 도적의 개념, 그죠? 나의 물건을 뺏어가는 도적의 개념, 아니면 깡패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질병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관제 구설 같은 것, 아니면 송사 같은 것, 이런 것들, 나를 극해하거나 나를 못살게 구는 일체의 것들이 다 칠살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정관은 남편이 되겠고요.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관은 바른 직장, 바른 관청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딱 싹둑 잘라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칠살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칠살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좋게 쓰인다라고 하면, 중화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한테 좋게 작용. 오히려 칠살이 있어서 중화가 잘 된 사람이 오히려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멋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군이죠, 칠살이. 근데 그 칠살을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면 적군을 막아내는 군인이 될 수 있죠. 국세만 좋으면 별도 달 수 있는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도적을 잡는 경찰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국세가 좀 좋다라고 하면 경찰총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질병은 뭡니까?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질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국세가 좋으면 진짜 대한민국 명의, 이국종 교수 같은 그런 명의도 될 수가 있겠고, 국세가 좀 떨어지면은 한의가 국세가 떨어지진 않겠죠.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물리치료사라든가 아니면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제약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관제 구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송사 이런 것들은 그로 인해서 재물적 손해라든가 명예 치명적인 손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변리사도 할 수가 있겠죠.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특수 엔지니어링 같은 거 있죠. 공학 박사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정관보다는 그냥 고위공직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공직보다는 실사를 있는데 이것이 중화가 더 잘 된 사람들이 오히려 멋있는 직종,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검찰총장도 관살이 있는데 그거를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국세가 좋다라고 하면 검찰총장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칠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하다, 나쁘다 보지 마시고 이것이 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살중신경에서 관살을 중화시키려면 뭐예요? 화살을 한다거나 화살을 한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인성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화살을 한다거나 제사를 하게 되면 중화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제한다라고 해서 살을 갖다가 식신이라든가 상관 같은 것으로서 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월의 정화 약하기 때문에 일단 제사라는 것은 어렵고요. 인성으로서 화살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 사주국세가 일간이 왕한 쪽이다라고 하면 제살도 능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령 자체가 칠살이 왕한데 다시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칠살이 더 왕해지죠.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 위축되고 일간은 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비견 겁재에 있는 화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인성이 좀 있어서 나를 좀 생조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인데,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재성인데, 이 재성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칠살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또한 재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못살게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뭐예요?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 이 상관이 수를 제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관 제살이라고 붙일 수는 있는데 상관으로서
살을 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일간이 근기가 있어야 된다. 지지로 좀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 등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상관으로서 제사를 할 수 있지, 일간이 약하면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상관 제사는 내가 능력이 돼서 나의 부하 직원인 식신상관을 가지고 살을 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관 제살인 사람들이 의술을 하게 되면은 예방의학 이라든가 가정의학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외과 있죠, 서저리라고 하나요? 수술을 하거나 흉부외과 같이 와 사람 위급한 사람들 권역 외상센터 같은 데 이제 이국중 교수들 응급 환자들 바로바로 수술해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관제살이고요. 식신제살은 약간 예방의학 같은 거 있죠. 내과라든가 감염내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상관격들은 몸소 내가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관제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일간 약하면 제살하는 것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된다 그랬죠.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상관, 나의 기운을 뺏어가서 극설이 교집되는 거면, 교집된다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영향을 받는 거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도 받기 때문에 좋다 나보다 더 안 좋다, 완전히 설상가상 진퇴양난되는 거예요. 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나의 기운을 또 빼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적군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총알 7탄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실탄이 적군이 5만의 군사가 오고 있는데 내 실탄은 갖다가 몇 발 있다? 10,000발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맞춰도 다 못 죽이죠. 근데 나쁜 놈이 어떻게 되냐면 그 10,000발 있는 실탄을 또 빼다가 갖다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극설교집이죠. 나를 생존의 후방에서 나를 지원해줘도 현철판국에 그나마 있는 자원도 누군가가 뺏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설교집인 거죠. 적군은 나를 공격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원마저 누군가가 뺏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극설교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반드시 정화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화가 미에 통근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통근돼서 내 일간이 힘을 얻는 것보다는, 미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토, 식신이죠. 근데 미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토가 여기에 뿌리를 더 두게 되면 토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제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극설교집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니까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미중정화의 정화가 통근 일간인 정화가 통근해서 좋다? 이 정도 가지고 중화될 수 있는 국세는 벌써 엄청나게 지나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생시에서 뭘 봐야 목화를 봐야지만 된다.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는데 일단 목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는 일단 정미까지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화를 볼 수 있는 생시인데, 이민시 같은 경우 시지로 인목을 보는 것은 이거는 괜찮습니다만, 그죠? 인중병화, 인중간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주고 인중병화로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정화라고 해서 일간이 조우하기보다는 조우도 별도의 화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월에 이렇게 수가 왕한 중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정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하고 임수가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매우 혼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행스럽게 미에 뿌리를 둔 이런 무토가 임수를 이렇게 제하고는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서로 탐합은 하지 못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개수도 투출하는 것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무토가 얘만 제했으면 좋겠는데, 무토가 뭘 생합니까? 금을 또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토의 기운이 양분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목적이 있으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죠. 자,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모든 나의 에너지를 갖다가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 일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임수를 제하려고 무토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한쪽으로 기운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죠. 어떤 분들 이거
상관경관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왕절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해서 정화하고 탐합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함. 상관경관이라서 그냥 무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수왕절에 임수가 투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묘미가 합한다 하더라도 묘목은 승목이 되겠고요. 임목은 그래도 인중병화 조우도 할 수 있었고 인중간목 그래도 장작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게 되는데 이거는 풀이에요. 풀 그냥. 근데 그냥 풀이 아니라 개수가 위에 있으면 이건 젖은 풀이죠. 정화를 생주할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진토가 봤죠. 토가 더 왕해집니다. 근데 간목이 그래도 정화가 미에 통근할 수 있듯이 간목도 진이라든가 미에 통근할 수가 있죠. 수의 생주를 받아서 이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 사주는 일간 정화가 매우 약하죠. 정화 일간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간목 딱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대운에서 이 간목이 경금이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와서 간목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일간 정화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을사시 같은 경우는 목은 좀 의미가 없죠. 을목이 있어서 생주해 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을목은 이것이 뭐 젖었냐 말랐냐를 떠나서 을목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쵸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사중에 있는 병화에 정화가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 자체도 미사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의 기운을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화의 기운을 좀 뺏어가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뭐 원체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상관으로서 수를 제한한다, 상관 제사를 한다 정도로 좋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 사화가 또 사회충으로 해서 깨지게 되면 좀 안 좋은 일이 또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오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나쁘지 않죠. 정화가 오의 뿌리를 두고 병화가 있으면 이 양화인 병화가 정화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또 병화가 뿌리를 두고 왔죠. 그 다음에 오미가 합해서 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신강한 사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히 관사를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병오시, 을사시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갑진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운이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죠. 자, 나머지 무신기유 경솔신의 경자, 신축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 만약에 기타 생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미시 포함해서 무신기유 경솔신의 경자, 신축 이런 신을 무조건 운을 얻어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약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